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강의를 드립니다. 메소드 특강. 이번 시간은 소자본 창업 최신 트렌드는 알아보았나 2교시 수업 함께 할 거고요. 저는 홍미미입니다. 저희는 지금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이제 소자본 창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소자본이라는 게 어느 정도 금액일까 사실 저도 궁금해요. 사실 전문가분들께 소자본 창업이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여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답을 다들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시진 못했고,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제일 공감되는 부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에서 좀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10억이 있으신 뭐 이렇게 여유 자금이 10억 막 이렇게 있으신 분들한테는 1억이 소자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처럼 2, 3천만 원도 소자본으로 생각하기 좀 어렵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자본 창업이 이 정도 금액이다라고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자신은 없고요.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유 자금에서 일정 부분 이렇게 조금 나누어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정도, 저는 이 정도가 소자본 창업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뭐 외식업도 있으실 거고, 어떤 뭐 소매업도 있으실 거고, 도매업도 있으실 거고, 또 학원이나 뭐 PC방이나 아니 헬스클럽이나 뭐 네일아트나 이런 것 좀 다양하게 또 서비스업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서비스업 창업을 했어요. 저는 이런 컨설팅이나 강의를 염두에 두고 창업을 했고요. 저는 그때 당시는 그 매장을 얻을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다행이죠. 물론 이제 사무실을 얻을 수 있고 고객들이 와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저는 상황이 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집에다 사업자를 냈어요. 물론 음식점은 안 되지만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저처럼 뭐 컨설팅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집에다 사업자를 내도 되거든요. 좀 부끄러워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사업자를 냈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내가 이 정도 여유가 되면 사무실을 고객들이 오셔서 상담을 좀 받으실 수 있는 뭐 사무실을 얻겠다라는 전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소자본 창업이었는데 500만 원이 채 안 든 것 같았어요. 저는 이렇게 뭐 노트북이랑 몇 가지 이렇게 프린터기랑 이런 집기 같은 것만 조금 구비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들이 지금 뭐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 함께 나눠볼 거고요. 식사하고 나서 약간 나른한 시간이실 거니까 이제 커피 한 잔, 차 한 잔 하시면서 좀 느긋하게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박람회 같은데 저는 이제 종종 가보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못 갔는데요. 가보면 이렇게 설문조사 꼭 하시더라고요. 창업 자금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 근데 그 자료를 보니까 보통 5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원 사이 정도를 창업 자금으로 좀 예상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많다고 해요. 근데 저도 그 박람회 같은 데 들어갈 때 그걸 체크해 본 적이 있는데 사실 5천만 원 미만이라고 체크하기가 가오가 안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5천에서 1억 사이인가? 하여튼 저는 거기에다 체크를 했는데 사실은 마음속은 그거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솔직한 마음을 좀 밝혀봅니다. 물론 저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언젠가는 또 다른 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창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뭐가 있냐면 원장님 요즘 어떤 거 창업하면 대박 나요? 라는 질문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그걸 알면 제가 그걸 했죠. 대박이 났죠. 저도 몰라요. 어떤 걸 하면 좋은지 저 잘 모르는데 다만 아이템 고르실 때 이런 건 조금 고민해 주세요 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화면에 뭐 유망 아이템, 유행 아이템 이렇게 써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유망 아이템은 좋은 것 같고 유행 아이템은 별론 것 같고 뭐 그러신가요? 사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사실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오늘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제 말에도 정답도 아니에요. 그쵸? 컨설턴트 분들 말씀이 다 정답도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전문가분들 굉장히 많으시지만 경험한 범위 내에서 이런 이야기 조언을 해주시는 거라서 정답은 없고 다만 나한테 맞는 이야기를
취사 선택할 수 있다. 그건 오로지 본인의 몫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망 아이템, 유행 아이템 뭐가 좋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두 개 다 사실 좋은데 어떤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하거나 이런 타이밍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전 사실 어떤 거래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타이밍에 조금 둔감하신 분들은 너무 극단적인 유행 아이템의 어떤 막차를 타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속된 말로 막 덤탱이 써가지고 창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너무 유행 아이템을 좀 나쁘게 바라보는 눈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뭐 유망이다, 유행이다 이런 거를 좀 고민도 해보시겠지만 오늘 드리는 말씀을 조금 더 참고해서 아이템을 좀 골라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첫 번째는 비수기의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거를 좀 예측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발품도 파셔야 되고 성품도 파셔야 되겠죠. 물론 비수기가 없는 아이템도 있을 수 있죠. 흔치는 않지만 있죠. 근데 대부분은 비수기, 성수기가 어떤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는 거의 다 존재한다고 보여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이 비수기예요. 한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저는 그 비수기예요. 이런 교육들이 거의 다 마감이 되고, 그래서 또 이제 새로 기획한 이런 단계여가지고, 사실 그런 일이 조금 이제 적은 편인 것 같고요. 뭐 의류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스포츠 의류다. 그러면 언제가 비수기일 것 같아요? 옷가게를 해보신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스포츠 의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여름에 굉장히 좀 비수기죠. 왜냐면 옷을 많이 이렇게 이제 얇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고 또 많이 이렇게 가볍게 입고 다니는 시즌이잖아요. 겨울 스포츠 의류 같은 건 뭐 패딩이나 막 이런 것들이 좀 고가이다 보니까 상대적 매출이 그런 것 같고요. 뭐 카페 같은 경우도 카페 같은 경우는 제가 여쭤보니까 대답이 조금씩 다르시긴 하지만 대부분은 여름이 좀 성수기. 그리고 옷가게들은 또 원피스 뭐 이런 종류는 또 여름이 잘 되시긴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뭐 가을이나 겨울 옷들이 조금 더 비싼 게 있잖아요. 스포츠 의류뿐만 아니라. 그리고 음식점도 뭐 다 사계절 음식을 팔긴 하지만 여름에 조금 더 먹고 싶은 뭐 냉면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겨울에 조금 먹으면 또 더 좋은 예를 들면 육개장에서 따끈한 음식들 뭐 여름에 먹어도 맛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비수기가 지나치게 긴 것들 있죠. 예를 들면 우리 뭐 아이스크림 전문점이나 빙수 전문점 같은 경우에 뭐 당연히 이제 겨울 메뉴도 좀 있습니다만 브랜드가 주는 어떤 그런 추운 느낌 아니면 그 아이템이 주는 느낌 때문에 거기에 따뜻한 음료가 있다는 건 알지만 굳이 그 따뜻한 음료 먹으러 그 추운 이미지가 강한 그 매장에 들어가는 일은 사실 쉽진 않죠. 그죠?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수기 성수기를 따질 때 대학가 상권에서 창업을 하신 분들은 학생들의 방학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죠? 대학가 뭐 학생들 엄청 많고 교직원 엄청 많고 막 이렇게 뭔가를 소개하신 분들은 그런 거 위주로 얘기하지만 방학 때 학생들이 완전히 빠지는 상권인지 아니면 방학 때도 여전히 학생들이 계속 학교나 이런 주변에서 머물러 있는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제가 소비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나?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유망이랑 유행이랑 조금 가르는 척도는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소비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나? 이걸 좀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자주 살 수 있나 이거잖아요. 그죠? 자주 살 수 있나? 내지는 자주 먹을 수 있나? 이건데 요즘 또 제가 앞전에 뭐 MZ세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저희 연령대랑 약간은 다른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건 약간 비슷할 것 같은데 뭐냐면 저는 예를 들어 음식점, 이 외식업 창업이 많으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뭔가를 먹을 때 특별한 걸 먹고 싶은 건 있지만 예를 들면 베트남 무슨 뭐 음식 있잖아요. 되게 특별해. 그거를 자주 드실 수 있나요? 특별한 날, 뭐, 특별한 사람이랑 뭐 이럴 때는 먹어도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 물론 아주 극도로 좋아하시는 매니아를 대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닌 건 아시죠? 우리 같이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곰곰이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에서 먹어봤던 메뉴들 있잖아요. 외식업을 예로 들면.
그런 것들은 사실 저는 소비 행위가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아이템이다라고 보아도 좀 무방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특별한 날 1년에 한두 번 먹을 것 같은 아니면 아주 작정하고 만들었던 메뉴 이런 거를 집에서 물론 먹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빈번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에도 우리 한참 유행했던 거 많이 생각나시는 거 있을 것 같아요. 대만 카스테라 막 난리도 아니었고 뭐 흑당 그죠? 라떼 뭐 흑당 커피 흑당 음료 전문점도 사실 굉장히 많았었고 뭐 제가 이미지를 다 넣지 않았습니다만 뭐 찜닭, 뭐 핫도그, 뭐 샌드위치 이런 거 굉장히 많았었어요. 물론 저는 이게 나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우리 가끔 뭐 카스테라 같은 거 먹으니까 빵 같은 거 먹으니까.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건 요 아이템만으로 전문점을 차리는 건 저는 위험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걸 계속 먹긴 힘들거든요. 대신 제가 제빵 전문점에서 대만 카스테라를 취급하는 건 나쁘지 않죠. 그리고 뭐 커피 음료 전문점에서 저 흑당 라떼, 흑당 음료로 취급하는 건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트렌드 같은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1교시에. 트렌드를 제가 왜 하자고 했죠? 변화를 빨리 이해하고 그 변화에 맞춰 가려고 트렌드를 저희가 좀 알아보는 거다라는 저는 말씀드렸어요. 이게 인기가 있어요. 고객들이 요즘에 이런 걸 조금 체험해보고 싶어 해. 그럼 취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객들은 이거 좀 식상해졌나 봐. 근데 메뉴에서 빼는 거예요. 그게 변화에 잘 맞춰 가시는 거죠. 처음 세팅했던 메뉴만 10년, 20년 끌고 갈 수 있는 아이템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찜닭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저는 아주 많이 좋아해요. 집에서도 해 먹기도 하고요. 찜닭 전문점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예전처럼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닭 요리 전문점에서 메뉴로 찜닭이 있는 거 이런 건 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요리 메뉴 하나로만 전문점을 차리는 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 많은 핫도그 집은 다 어디 갔을까요? 예를 들면 뭐 분식집이든 아니면 제가 제빵에서 저는 핫도그를 이렇게 조금 하는 것도 참 매력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많이 차렸다가 또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어서 이렇게 소비 행위가 그러니까 구매를 빈번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유망이나 유행을 좀 가리는데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유행도 소매하시는 분들은 사실 유행에 민감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소매하시는 분이 유행에 둔감하면 어떡해요? 요즘에 뭐가 많이 좀 팔리냐고 제가 좀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 교육 들으신 분들 좀 보셨을까요?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저 추석 연휴에 막 그냥 몰아보기 다 했거든요. 거기에서 나왔던 아이템들이 그 검색이든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해요. 예를 들면 구슬. 안 보신 분들 이해가 좀 안 되실 텐데 아마 오징어 게임 제 생각에 좀 괜찮게 잘 만들어진 드라마여서 시간이 좀 되실 때 여유로울 때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이제 구슬치기 게임도 나오고 달고나 이제 게임도 나오고 여러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슬 구슬의 그 매출이나 검색이 굉장히 많이 올랐대요. 그래서 이런 거를 빠르게 이렇게 취급하신 분들은 이 유행 아이템이긴 하지만 되게 민감하게 고객들 니즈를 잘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달고나 같은 경우도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약간 깡소주를 먹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 안주 돈이 없으니까 안주를 그 라면을 이렇게 부셔서 먹는 장면이 있어요. 그 브랜드 얘기해도 되죠? 그 라면에 나왔던 그 장면 나왔던 건데 삼양 라면을 이렇게 부셔서 소주랑 먹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삼양 라면 매출이 막 점점점 오르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 유행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셔서 또 도매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고객들 어떤 걸 원하는지를 빨리 캐치해서 하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가능해야죠. 예를 들면 잠깐 배우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어떤 교육 서비스. 지속성이 없죠. 학생들이 이거 배우면 다 나가. 아니면 교육생들이 이거 배우면 다 끝났어. 그럼 그 다음이 없잖아요. 지속적으로
뭐 메뉴가 됐든 교육 서비스가 됐든 후속으로 계속 뭔가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시대의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앞전 시간에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제가 좀 전에 점심시간에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남아서 그 패스트푸드 전문점에서 이제 커피를 한잔 하려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마시고 있는데 젊은 20대 여성분들 두 분이 들어오시더니 딱 이러는 거예요. 어, 키오스크가 없네? 신기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 키오스크 주문하는 게 굉장히, 물론 이제 시니어드 분들은 여전히 어려워하고 계시지만, 그 패스트푸드에서 이제 주문했을 때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걸 다 이미 이제 적응이 끝난 거죠. 저도 사실 당황했거든요. 키오스크로 주문하려고 패스트푸드점이니까 좀 이렇게 두리번 했는데 없고 그 앞에 카운터에 이렇게 줄을 몇 명 서 있어서 카운터에서 주문받는구나. 근데 사실은 그게 너무 당연했지만 지금 그게 그 20대 고객들이 말했던 키오스크가 없네 이상하다 라고 했던 그 말을 조금 새겨들을 필요가 있겠다. 이제 고객들이 어떻게 결제하고 주문하고 이런 이제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 이런 걸 잘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읽으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려봅니다. 제가 방금 전에 구슬이랑 그 오징어 게임 드라마에서 나왔던 구슬이랑 뭐 그 달고나랑 뭐 이런 것들 검색이랑 이런 게 너무 많이 빈번해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창업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그 검색어 트렌드라고 해서 예를 들면 꽃집을 하고 싶은 분도 계시고 어떤 소매를 할 건데 어떤 물건을 좀 떼다가 팔까 고민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저 이거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지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들을 때는 그런 게 있구나 뭐 이러시지만 우리 수업 딱 끝나고 나가면 어때요? 잊어. 뭐 검색해보라고 했는데, 뭐 진짜, 이거 제 얘기예요. 제 이야기지만 대부분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들으시면서 네이버 그냥 창 한번 다시 열어서 이제 소리는 들으실 거니까, 그죠? 네이버에 검색어 트렌드,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제 거기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장표에는 이제 네이버가 많이들 쓰고 계셨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를 소개해 드렸지만 이제 카카오에서 출시된 것도 있어요. 카카오는 카카오 검색어 인사이트 비슷하죠? 카카오 검색어 인사이트 이렇게 치시면 이런 검색어 트렌드를 검색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카카오가 조금 이렇게 핸드폰에서 보기 최적화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한눈에 이렇게 시각적으로 되게 이것도 고객의 니즈야, 그죠? 딱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뭐 대등소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기 뭐 쇼핑 검색도 있고요, 검색 트렌드 이런 것도 다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17년도부터 지금까지 검색량이 얼마큼 변동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고요. 또 남자 여자 연령대별로 누가 어떤 검색어를 많이 검색을 하는지도 볼 수 있고요. 또 예를 들면 5개 주제어를 비교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꽃집을 할 건데 요즘에 또 어떤 꽃을 좀 더 갖다 놓을까? 요즘에 어떤 꽃이 좀 인기가 있나? 뭐 근데 이제 꽃집을 하실 거니까 아예 모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 키워드로 제가 장미, 뭐 안개꽃, 뭐 튤립, 뭐 국화 이렇게 몇 개를 좀 놓고 주제어를 놓고 검색을 이렇게 해보잖아요. 뭐 한 1년?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한 달도 있고, 1년도 있고, 뭐 2년도 있고. 그 검색 키워드를 하면,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여성들 위주로만 검색해 보실 수 있고요. 그냥 전체에다 검색을 해 보실 수도 있고, 뭐 남성만 해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검색하는 걸 봤는데, 여성으로만 일단 검색하는 어떤 키워드를 여성으로 좀 봐서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사실 장미 검색이 좀 많았을 것 같잖아요. 근데 튤립 검색이 좀 많고 남성분들의 특징은 여자분들은 사실 검색의 어떤 추이가 뭐 좀 뭐 특별하게 뭐 이런 건 아닌데 남성분들은 뭐 예를 들면 로즈데이, 뭐 어버이날 뭐 이렇게 특별한 기념일에 남성분들이 검색하는 게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시즌별로, 시기별로 어떤 꽃에 대한 어떤 그 니즈가 있는지를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령대별로도 알 수 있고, 연령대를 알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마케팅을 또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단초가 또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지역별로도 나와 있어서, 예를 들면 지역별로, 전 대전이 이제 거주지인데, 이 단어가 둔산동에서 많이 검색되는지, 복명동에서 많이 검색되는지도 나와요. 제가 지역을 생각할 때도 어디에서 그럼 이런 아이템으로 창업을 할까라는 걸 고민할 때 힌트가 조금 돼줄 수 있는 데이터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지금 들으실 때 꼭 한번 접속해 보셔서 눈에 한번 익으면 그 다음에 또 떠올리기는 좀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반드시 한번 검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 고객들이 제가 1교시 때 고객들이 이렇게 지갑을 여는 그런 행동의 어떤 패턴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1교시를 안 들으시고 또 2교시만 들으신 분들은 앞전에 무슨 얘기했지 이렇게 좀 궁금하실 텐데 다음에 또 유튜브에 업로드 한다고 하니까 시간이 되실 때 보셨으면 좋겠는데 고객들이 지갑을 이렇게 딱 여는 행동, 구매 행동 과정이 첫 번째는 제가 그래요. 자극을 주시는 그게 어떤 현수막이 됐든 SNS가 됐든 본인 홈페이지가 됐든 뭐 하여튼 뭐가 됐든 자극을 주는 행위가 필요하고 그 자극받은 내용이 이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관심이 생기면 보통 하는 행동이 어떻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관심이 생기면 그 다음 하는 행동 바로 사러 가진 않아요. 관심이 생겼다 바로 사러 가진 않고 대부분 들으신 분들은 정답을 맞추실 것 같은데 검색을 해본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육 들으신 분들도 검색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교육을 듣는 것 자체가 뭔가 또 검색을 해보셨을 거니까. 근데 검색을 했을 때 고객들이 또 보이는 행동 패턴이 있어요. 그걸 한번 간단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페이지 보여드리기 전에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면 어떤 SNS에 뭐가 뜨긴 떴어요. 떴는데 막 저희 샴푸는 어떤 성분이 들어가서 막 이게 글씨로 막 써 있어요. 그게 눈에 빡 읽혀요. 아니면 좀 이게 뭐냐 하고 넘기나요? 좀 어떤 행동을 보이실까요? 많은 고객들이 글씨가 많으면 일단 잘 보시지 않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미지 보이시죠? 이게 지금 어떤 거 홍보하시는 건지 메뉴만 딱 보고 짐작을 어떻게 하실까 진짜 궁금하네요. 이 메뉴는 애완 반려견 추석 선물이에요. 추석 그 음식이요. 대단하죠? 저는 그래서 이 메뉴 사진을 봤을 때 와 대단하다. 애완 반려견 사진을 이렇게까지. 그런데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우리도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돈가스를 아니면 무슨 아구찜을 이렇게 좀 시켜보려고 앱에 들어갔더니 맛대가리 없어 보여. 일단 그 다음에 뭘로 만들었는지는 읽히지가 않아요.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고객들이 그런 행동 패턴 정말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맛이 없어 보이면 그 다음에 그리고 막 너무 후져 보이면 그 옷이 그 가방이 안 이뻐 보이면 일단 그 다음에 뭘로 만들어졌고 막 이건 그 다음 문제야.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고객들은 검색할 때 뭐를 본다? 이미지를 본다. 이미지가 어때야 된다? 네, 잘 나와야 되죠. 잘, 이쁘게. 그래서 여기는 그 반려견 그 추석 음식 그 세트예요. 이 회사는 그 반려견들의 간식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물론 이제 매장에 와서 사가시는 고객들도 있어도 매장도 같이 운영합니다만 전문 어떤 매장이고요. 제가 여기 사실은 이제 컨설팅 때문에 알게 된 회사라서 이미지를 좀 쓰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올렸어요. 근데 여기 사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누가 저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누가 저렇게 반려견 음식을 저렇게까지 해주냐? 라고 했는데 요즘 여기 제가 뭐 트렌드에 넣진 않았지만 반려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 그죠? 제가 또 말하진 않겠어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고양이를 좀 키우고 있는데 제가 우리 교육생분들 제가 딱 자상한 그런 어떤 엄마일 것 같아요? 아니면 별로일 것 같아요? 별로겠죠? 근데 별로예요. 그래서 고양이의 어떤 먹거리를 사실은 전 고양이를
막 그렇게 키우고 싶진 않았는데 이제 아이들이 너무 원해가지고 이제 키운 지 6년째 정도 됐어요. 근데 저는 애초에 얘기했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막 과도한 투자는 없다. 그리고 저희 딸이 간식 같은 거 막 사서 고양이 먹일 때 제가 정말 뭐라고 꼰대 같은 소리를 했냐면, 딸, 그럴 돈 있으면 할머니 간식을 사드려. 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들으신 분들 뭐라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키우고 보니까 정도 들고, 막 그 고양이가 주는 어떤 힐링이나 위로나 이게 말로 좀 형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사료만 주고 그냥 싼 간식을 주는 게 좀 미안해졌어요. 이렇게 가족 같아졌는데 우리는 나름 좋은 거 먹으려고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간식을 주고자 하는 고객들이 많다라는 걸 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 컨설팅 가서 그분 매출을 보고도 알았어요. 엄청나구나. 근데 첫 번째는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 장표를 넣을 수 없어서 저렇게 넣었지만 메뉴 하나하나 이미지도 다 찍으셨어요. 막 저 보세요. 꼭 그 고급스러운 술잔에 한가위 느낌 싹 나게 해가지고 그 뭐예요? 놋그릇, 그죠? 귀한 음식 담는 놋그릇에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잘해서 찍었잖아요. 이런 거를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 제가 이제 잘 이렇게 화면이 그렇진 않은데 실제로는 사진 찍을 때 이제 전문가들께서 되게 먹음직스럽게 예를 들면 뭐 윤기가 반짝반짝하게 찍거나 이런 걸 또 영상으로 만드신 분들 소리 있잖아요. 튀김 소리, 뭐 이 씹는 소리를 굉장히 부각해서 시청각을 굉장히 자극하는 걸로 고객들의 어떤 검색에서 관심을 끌게 이렇게 만드는데 일단 저 이미지가 마음에 들면 두 번째 하는 게 뭘까요? 그때 내용을 보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는 이런 알러지가 있는데 이건 뭘로 만들었을까?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알러지가 많은 동물들이 좀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불고기, 뭐 잡채, 너비아니, 동그랑땡, 뭐 이미지에 보시면 송편도 있고요, 나물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추석 그 반려견 추석 음식이. 그래서 이제 그 상세 페이지 내용이 마음에 들었어. 근데 예를 들면 이게 또 문제죠. 여기에 뭐뭐뭐로 만들어졌다라는 걸 안 쓰면 고객들이 또 어떤 불안이 있겠어요. 나 이거 알러지 있는데.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거 조금 나쁜 걸로 만든 건 아닌가? 이런 또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서는 그런 걸 또 고객들이 질문할 만한 거리를 잘 풀어주는 게 또 하나 팁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미지로 승부를 건다. 두 번째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야 그 다음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상세 페이지 내용을 신뢰감 있게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상세 페이지 마음에 들어. 알러지 들어간 음식 뭐 없네, 괜찮네, 가격도 뭐 좋네, 다 봤어요. 그 다음 하는 게 이제 고객들이 어떻게 얘기했나. 다른 구매한 고객들이.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제가 이 이미지 보시면 9월 23일에 고객께서 올리신 글을 제가 캡처해 왔어요. 그래서 강아지 실제 구매해서 아까 그 간식 먹이는 본인들 반려견한테 먹이는 이런 이미지였고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송편 같은 건 사실 쫀득한 식감은 이 반려견들이 보통 싫어하는데 이 여기 회사 거는 이제 반려견이 되게 잘 먹는다 이렇게 써주시고 또 이제 이런 음식 알러지가 좀 있는데 디테일하게 잘 써주셔가지고 너무 이제 좋았다, 너무 만족한다 이런 후기들을 써주셨어요. 물론 안 좋은 후기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트렌드 말씀드릴 때 이런 댓글을 보고 호감이 생기느냐 비호감이냐가 또 결정이 된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여기 이제 이 과정이 있는 거죠. 검색이라는 키워드에서 일단 이미지,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마음에 들어야 이미지 마음에 들어야 상세 페이지까지 마음에 들었다면 그 다음에 고객들 후기 이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소매업을 제가 예로 들었지만 음식 뭐 배달의 민족 같은 데 올라간 거 보면 똑같은 행동 패턴을 다들 보이시거든요. 이미지 그다음에 어떤 가격이나 어떻게 만들어진 거고 뭐 주나 이런 상세 페이지 그죠? 세일이 있나 뭐 할인이 있나 이런 것도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리뷰를 보고 리뷰에서 사실 또 하나 포인트가 있는데 리뷰에서 우리 교육을 들으신 분들도 맞아 아니 그래요? 막 이게 의견이 갈릴 것 같긴 한데 리뷰가 많아 그죠? 고객들의 만점이 많아 근데 두 브랜드가 리뷰도 많고 뭐 점수도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 고객들은 또 뭘로 좀 판단하는 여지가 있을까요? 같은 리뷰수도 비슷하고 평점도 비슷하고 후보를 막상 막하야. 그러면 많은 고객들이 사장님 댓글을 많이 본대요. 사장님이 어떤 분인가?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다신 분도 있고 아예 안 다시는 분도 있고 고객이 어떤 지적이나 감사함이나 이런 표현에 꼭 이렇게 적절하게 응대하시면서 멘트를 달아주시는 사장님도 계세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아무나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시는 분이 경쟁자보다 1% 저는 잘하는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고객의 마음을 또 움직이는 작은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쩐지 이런 거에서 조금 밀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창업 비용 오늘 소자본 창업에 관련된 건데 앞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반려견 그 음식도 사실 제가 1교시에 말씀드렸던 그 창업 트렌드랑 되게 비슷해요. 거기도 그 저희 구독 서비스를 제공해요. 물론 생각날 때마다 구매하시는 고객들도 있지만 구독 서비스도 있어서 정기적으로 그 간식을 계속 구매하게. 구독 서비스의 장점이 뭐겠어요? 우리 사업자, 대표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 고객 입장에서는 그냥 낱개로 때때로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아까 그 애견 간식 거기도 구독 서비스를 진행하는 그 트렌드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그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매장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객들 온라인 구매가 훨씬 많아서 나는 이제 매장에서 그런 이제 간식을 만들어내는 공간만 사실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오시는 고객들이 있으면 조금 더 넓게 만들면 되는 거고 그래서 소자본 창업으로 좀 가능한 아이템이었고 또 이렇게 트렌드에 맞게 구독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는 아이템이어서 좀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근데 창업 비용을 물론 개인 창업을 하실 분도 계시고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실 분도 계실 건데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실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돈이 이 정도밖에 없어서 이 정도 비용에서 난 창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이 되신다면 이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검색창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거래 라고 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거래라고 치시면 이제 공정위 원래 그 홈페이지 말고 프랜차이즈 관련된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별도로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시면 이제 그 상단 탭에 가맹 희망 플러스 이제 희망 플러스라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클릭하시면 정보 공개에서 비교 정보가 있어요. 이제 제가 전에 수상공인 여기 진흥공단에 프랜차이즈 관련된 강의를 한 게 있는데 혹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하시면 그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알고 계신 분이라면 이 정보 공개서 비교 정보를 클릭하시면 각 그 프랜차이즈를 하려는 가맹본부들이 그 본사의 모든 정보를 아마 궁금해 하실 만한 대부분 정보를 올려놨어요. 그 사이트에 의무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로 이렇게 화면을 좀 띄워놨는데 거기 제가 예를 들면 다 있진 않고 예를 들면 외식, 도소매, 서비스 이렇게 업종이 좀 나눠져 있고 외식을 클릭했어요. 외식 클릭했으면 한식, 일식, 중식, 치킨, 분식, 카페 제가 이제 몇 개 좀 나눠져 있고 아주 디테일하게까지 나눠져 있지 않아 카레 전문점 이렇게까지 나와지지 않고 거기는 아마 서양 음식 이런 식으로 좀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예시로 보여드리는 건 분식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분식이라서 이렇게 분식이라고 치고 비교를 했을 때 비용이 나오죠. 보이실까요? 창업 비용이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약 한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이렇게 분식은 드는 걸로 이렇게 나왔고 그 밑에 브랜드별로 가맹비가 얼마인지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는 평당 얼만큼 받고 있는지 근데 그 금액이 예를 들면 10평 기준인 건지 20평 기준인 건지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금액을 보면 5,200만 원, 5,600만 원, 3,500만 원 이 정도 좀 높은 데는 9,500만 원도 있네요. 제가 이제 분식으로 이렇게 좀 서치를 해본 거고요. 들어가셔서 내가 하려고 하는 치킨이실 수도 있겠고, 다양하죠. 그죠? PC방일 수도 있겠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창업 비용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지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자본 창업으로 난 저렴한 비용으로 좀 하려고 한다.
프랜차이즈를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 한번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 몇 개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그 프랜차이즈 홈페이지 거 가보시면 사실 금액적으로 다 나오니까 거기서 좀 아이템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사실은 외식업 창업 같은 경우는 배달만 전문으로 하시는 경우는 정말 소자본 많죠. 특히 공유 주방을 또 이용하셔서 창업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그 창업 자본금이 굉장히 좀 낮아질 수 있죠. 배달 전문점만 하시는 경우에는 장점이라면 굳이 좋은 상권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점, 그죠? 그래서 어떤 그 매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굉장히 세이브할 수 있는 장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그린 창업이라는 좀 키워드를 넣는데, 이제 방역이나 소독, 건강, 웰빙, 면역, 뭐 저는 이런 쪽으로 해서 약간 그린 창업이라고 한번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청소해주거나, 그 소독해주거나 이런 창업, 사실 이런 거는 매장이 없고 차로만, 그죠? 그 뭐 봉고차나 이런 걸로 딱 장비를 구축하고 그런 서비스를 하시는 창업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차량이랑 그런 소독 장비 정도 이렇게 하시는 창업, 그리고 청소, 새 집 이사 가시거나 사무실 입주하시거나 이럴 때 청소하시는 이런 창업도, 이제 소자본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이따도 말씀드릴 거지만, 창업할 때 또 뭐를 고려해야 되겠어요? 내 체력, 그죠? 노동 강도를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제가 마지막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면역력 건강이라고 했는데 샐러드 전문점 같은 경우도 포장만 되는 경우 사실 소자본으로 좀 가능하죠. 그리고 샐러드 전문점도 뭐 크게 차리지 않으면 여기도 소자본 창업도 건강, 그린 창업으로 좀 추천드릴 만한 아이템인 거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뭐 미니멀 라이프를 되게 지향하는 좀 젊은 세대들, 그리고 1교시 때 제가 홈 레이어드, 그죠? 집콕 생활, 이런 키워드 트렌드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리하거나 집을 꾸며주는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도움을 받는 창업자분들의 매출이 많이 지금, 니즈가 커지고 있다고요. 그분들을 이제 필요로 하는. 그래서 수납 전문가 무슨 양성 과정 이런 거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어 하시고 소소하게 창업을 하셔서 좀 역량도 키워가시면서 점점 이렇게 일을 좀 넓혀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린 창업 이런 아이템 좀 소개시켜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트렌드에서도 말씀드린 무인 시스템을 활용한 무인 창업이죠. 인건비 절감의 어떤 효과가 또 있고, 그래서 이거는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또 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직장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또 직장을 나왔을 때 대비책으로 일단 해보시는 경우, 왜냐면 큰 돈이 들어가는 경우는 아니니까. 물론 이제 규모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빨래방은 저는 많이 하거든요. 빨래방이라든가 아니면 뭐 밀키트 전문, 아이스크림 전문, 아니면 편의점, 아니면 스터디 카페, 그리고 커피. 저희 동네는 진짜 커피 전문점인데 무인이 있어요. 커피 퀄리티가 뭐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중가, 중저가 이런 느낌이랑 다르지 않고 매장도 깨끗하고, 그래서 저는 가끔 그 무인 카페에 갈 때가 있어요. 24시간 또 하니까 저희 동네에 그게 있는데 카페도 있고, 그리고 1교시에 때 제가 설명드렸던 저희 동네 약간 좀 근처에 도보로 갈 만한 거리에 그 애견 용품만 판매하는 편의점 같은 건데 애견 용품만 판매해요. 거기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편의점도 있고, 다양하게, 그래서 워낙 뭐 훔쳐가지 않을까, 뭐가 도난 당하지 않을까, 부셔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좀 CCTV나 여러 가지, ICT가 너무 발전하니까, 그런 우려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무인 창업들이 소자본으로 좀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자, 이제 요거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할 건데, 아까 제가 창업할 때 유망한 거냐 유행인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유행이 끝나가는 어떤 막차를 타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빈번하게 수시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냐, 한 번만 먹어보고 한 번만 사보고 땡인 건 사실 어렵잖아요.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내가 창업 비용을 조달 가능한 범위 내에 사줬으면 좋겠어요. 제 지인 중에 은행 출신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보고 어떤 거 하면 좋겠냐고 하셔서 제가
그 소자본 창업 아이템을 좀 권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가오가 있지. 사실은 퇴직금 타신 걸 탈탈 터는 건 전 반대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 여유 자금에서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노동강도 고민 안 할 수 없어요. 제가 엊그제 당진에서 파장어 제가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장어, 바다장어인데 그 파김치랑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메인이고 물론 다른 메뉴들도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의 영향이 전혀 없으셨대요.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매출이 더 상승했겠죠. 그러니까 19년도 기준으로 매출이 전혀 줄지 않으신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당진은 거의 바닷가 근처긴 했지만 이제 현지인들보단 사실은 이렇게 타지에서 오시는 고객들이 훨씬 많은 이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몇 년간 이걸 계속 더 이렇게 해보실 생각이세요? 그랬더니 지금 사실은 매출 되게 좋아요. 제가 확인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매장을 내놨대요. 지금 7년인가 6년째 운영하고 계신데 점점점 정말 잘 되고 인터넷으로 평도 엄청 좋아요. 실제 매출도 포스 매출도 엄청 좋고요. 근데 왜요? 라고 했더니 너무 힘들대요. 그분이 지금 연세가 이제 60세셨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뭐 어떤 때 막 떨린대요. 힘들어가 손님이 밀어 닥치면 감당도 안 되고 직원이 많아도. 그래서 뭐든지 또 24시간 운영할 때 알바를 쓰면 좋겠지만 알바가 내 맘 같지 않을 때 많죠. 그리고 알바들이 가끔은 월급 타고 갑자기 안 나오는 경우도 막 있어요. 그럼 내가 막 18시간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하여튼 노동 강도가 먼저 젊고 막 뜨겁고 이러신 분들은 조금 힘든 시기를 견뎌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런 거 충분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물론 직장생활만 하다가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하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그런데 이왕이면 저는 경험을 없다면 해보시고 예를 들면 알바를 해보시든지 누구 도와주든지 경험을 조금 해보시면 내가 이걸 할까 말까 판단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 아무것도 모르면 우리 그렇잖아요. 계획했던 대로 인생이 풀려요? 안 풀려요. 하나도 안 풀려요. 늘 뭔가 문제가 생겨요. 코로나가 터질 줄 알았겠어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경험이 좀 있는 아이템 중에 좀 찾아보시라. 아니면 관심이 있는 아이템이 있으시다면 경험을 해보시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투자할 자금이 예를 들면 8천만 원이에요. 우리 보통은 정확하진 않지만 정답은 아닌데요. 보통은 이제 운영 기간이 요즘 좀 짧아지긴 했는데, 한 3년 정도를 운영을 한다고 보통 가정을 하시거든요. 물론 1년 만에 폐업하신 분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돼요? 8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내가 이걸 다 언제 회수할 건가를 고민을 안 해볼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8천만 원 투자했을 때 내가 3년 안에 8천만 원을 다 벌으려면 사실 더 벌어야죠. 그죠? 더 벌어야 돼. 8천만 원에서 8천만 원 꼴랑 3년 안에 벌면 난 뭐가 남나? 그래서 이런 언제 회수될지 그래서 사실은 전문가들께서 투자한 금액의 3%를 매달 이렇게 벌 수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1년 안에 회수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얼마 팔아야 되고 얼마 그중 판 것 중에 얼마가 남으니까 나는 요 정도는 버는 아이템이어야 된다라는 게 계획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입니다. 이거 정말 사줄 사람이 많이 있는지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몇 분 좋아하신 건 아닌지 아니면 한 번 사면 끝나는 어떤 아이템은 아닌지 한 번 사면 그 다음 고객은 또 안 사는데 그죠? 시장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경쟁자가 너무 많아. 그러면 물론 내가 이기면 되는데 이기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항상 제 고객이 충분히 자주 구매를 할 수 있고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시면서 아니면 고객이 많지만 경쟁자도 많다면 나는 어떤 포인트로 우위에 설 건지를 고민을 조금 더 세워놓으시고 창업에 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이런 투자분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창업을 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환절기가 시작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일 있으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